네, 2023년 9월 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이제 서울로 돌아갈까 합니다. 9월이 되니까 좀 덜 더워지는 느낌도 들고요. 어젯밤에는 여기 나고야역 같은데 이 앞에 있는 한 시장에 가서 시장 골목에서 회도 먹고 그 다음에 초밥도 먹고 그렇게 즐기고 왔습니다. 술도 한잔하고. 후쿠시마 방류수 전혀 여기서는 뭐 뉴스는 나와요. 근데 뭐 그 정도고. 어제 좀 돈이 많았으면 더 많이 먹었을 텐데 일부러 돈이 좀 모자라서 시장 골목으로 갔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 1인당 한 4만원 정도로 먹은 것 같은데 배불리는 못 먹었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후쿠시마 방류수 아직도 걱정하십니까? 아직도 좌파에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홍범도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제가 문재인을 앞세운 운동권들은 대한민국을 뭐라 그럴까, 공산주의가 용납되고 하는 통일 전선 전술, 국공합작 같은 걸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왔다라는 설명을 계속 드렸습니다. 네. 그걸 보여주는 좋은 증거를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올 때 그 전에 그 서울대학교에 최창조 교수님이라고 있었고, 그리고 전주 우석대에 김두규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세요. 이 두 분들을 한참 뵐 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왜 왕후장상의 무덤은 크고 평민들은 무덤도 못 쓰고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김두규 교수께서 아주 명당이 있으면은 그 명당을 독차지하는 게 왕후장상이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시끄러워지니까 가장 좋은 명당에는 똑같이 들어가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몇 차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게 반영된 탓인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대전 이제 서울의 국립묘지 현충원은 다 찾고 대전 국립묘지도 다 차가니까 그때 뭐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무덤은 일평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법을 만들어요. 그렇게 된 거는 그 월남전에 참전했던 월남 총사령관 최명신 장군이 2013년도인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면 원래 그분은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장군묘역에 갈 수 있죠. 8평짜리. 난 안 가겠다. 나는 월남전에서 숨진 월남 참전 대령 이하의 무덤은 다 1평입니다. 거기에 가겠다. 병사들과 같이인데 전우들과 묻히겠다. 사병묘역을 갔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김대중 씨가 죽고 김영삼이가 죽는데 그때 서울 현충원에 대통령 무덤자리가 더 이상 없었어요. 근데 김대중 씨가 죽으니까 어디를 파고 들어가는가 하면은, 원래 동작동 국립묘지는 창빈 안씨, 중종의 왕비가 아니고 빈이죠. 그의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자리 옆에 갖다 붙입니다. 바로. 그걸 이제 투장이라 그러는데 거기가 명당자리니까 그 기운 받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거죠. 그 투장은 상당히 좀 범죄 행위로까지 봅니다. 근데 거기 갖다 붙였고, 그 다음에 YS도 그 다음에 죽었는데 거기 자리가 없으니까 투장도 할 수 없으니까 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는 그 DJ 무덤 무덤인데 거기는 주릉이니까 이렇게 주 능선이 있고 좌우로 이제 좌천용 500호가 있는데 500호 쪽에다가 500호는 그냥 능선으로 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주능이라고 보면서, 그렇게 되면은 그 창빈한 씨 무덤하고 DJ 투장을 한 DJ 무덤 쪽이 500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또 뭐 능선이 있다고 치고 500호를 하여간 주능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무덤을 씁니다. 억지로 무덤을 만들어요. 그런 것들하고 크게 비교가 되는 것이 최명신 장군이 나는 내 전우들과 같이 사병 무덤에 묻히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 신동아에다가 YS DJ 무덤보다는 한 평짜리 최명신 무덤이 진짜 명당이다라고 쓴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계급이 높았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명예를 더 좋은 자리를 가게 되면 나라가 시끄러워집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좌파들이 괜찮은 아이들이니까 받아들였는지, 문재인 시절에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무덤은 일평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근데 그 직전에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이들이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대전 현충원에 간다 못 간다 막 시끄럽다가 여론 때문에 가긴 가게 해줍니다. 근데 거기다 친일파란 말을 집어넣죠. 응? 그래서 이제 장군묘역에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그토록 바라던 홍범도 장군 주회를 모셔옵니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에 분명히 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박정희 정부 때 대통령장인가 건국훈장을 포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갖고 와서는 그분의 등급을 또 높입니다. 한 등급 다시 중복 서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묘역에다가 대전에 묻는데, 그때는 이미 한 평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한 평으로 해야 되는데, 똑같이 8평으로 하도록 규정을 바꿔버리죠. 그리고 순서대로 묻히는데, 그러면 적구석이 되니까 유공자 묘역에서도 가운데로 갖고 가서 하는. 그리고 문재인이가 거기 가서 직접 이렇게 그 매장을 할 때 헌토라 그러냐, 흙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애국자를 모시는 척 쇼를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백선엽 장군을 돌아갔을 때는 뭐 어떡하든 막으려고 했는데, 반대로 홍범도 장군을 갖고 왔을 때는 중복성은 하지 못하게 되는데 중복성을 했죠. 그 다음에 1평으로 해야 되는데 8평으로 했죠. 자리도 마음대로 잡았죠.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보훈부하고 청와대 탁현면회가 있게 돼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노를 자기네가 어긴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저들의 노림수는 뭔가 하면, 우리 국립묘지에 좌파 우파가 다 있어서 그게 통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가 막 싸우면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좌파 우파가 6.25 때 싸웠기 때문에 그게 전쟁으로 갔다는 거는 인정하지 않고, 지금 우리는 좌파를 배제하고 나라를 세우면서 지금 이렇게 발전해 왔거든. 근데 그 좌파를 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좌파들은 우리를 무너뜨린 쪽으로 기능을 해왔거든.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친일파들은 그들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는 과정에서 우리를 키워냈기 때문에 생존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친일파 문제를 볼 때마다 제일 씁쓸한 게, 지금 일본에 쭉 와서 보게 되면, 일본은 조선인들을 끌고 전쟁에 가긴 했지만 기본적인 개념이 손들고 나온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징용해서 간 게 아니라 가겠다는 의사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론은 강제일지 몰라도 내가 가겠다고 동의한 사람들을 끌고 태평양 전쟁에도 가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분들의 뭐 이렇게 유해를 일본이 신사에 모셔놓은 걸 보게 되면, 그걸 이제 우리나라 방송에서 할 때는 일제에 끌려간 조선인들의 영령하면서 애국자인처럼 보도하죠. 근데 그때 살아남아 갖고 와서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북한 공산당을 무찌른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친일파로 몰아버립니다. 둘이 뭐가 달라요? 하나 차이점은 우리가 해방되는 시점 이전에 죽었느냐 살아남았느냐, 그거 하나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좌파 민족주의의 아주 교묘함입니다. 오로지 항일만을 내세우니까 이런 문제에 부닥치는 거죠. 근데 그 항일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징용자들, 위안부 문제 나올 때 징용자들은 자기가 손들고 일본 가서 돈 벌겠다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친일파인데 그 사람들이 위안부랑 묶어갖고 당한 것처럼 꾸미고 있잖아요. 그래서 45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국교 정상화하면서 징용자들한테, 죽은 징용자들한테 배상을 할 때까지는 그 사람들 친일파이기 때문에 입도 번고 못했어요. 지금은 뭐 거의 돌아가셨지만 뭐 반일 운동한 것처럼 나오는데 무슨 반일 운동을 해. 문재인 노무현 정권 이렇게 만들어준 거지. 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홍범도라는 사람을 유해를 갖고 오는 건 좋아요. 근데 중복 서운한 건 전 반대예요. 그리고 이분을 자기네들 만드는 룰을 어겨가면서 국민 8평의 무덤을 주고 자리도 좋은 걸 했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게 이념입니다. 이념. 자기네 이념. 거기다 신영복 글씨체로 묘비를 만들어요. 다른 사람 글씨는 다른 사람 무덤에 가게 되면 국립묘지에 있는 거. 저희도 외삼촌도 이제 거기 붙여 계신데 거기 원칙대로
하게 돼 있는데 그 무덤만은 특별히 신형복체로 합니다. 이게 국가정보원 원운석을 신형복체로 한 거랑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주석파들은 대한민국 핵심부에다가 자기네 이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하려니까 백선엽 같은 사람이 오면 안 되니까 그토록 싸우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이전에는 무슨 짓을 하느냐? 인촌 김성수를 죽이는 겁니다. 저는 인촌을 하면 할수록 제가 살면서 이제 나이 환갑도 지나고 쭉 지나보니까 이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건 사람을 모아서 움직이게 하려는 거잖아요. 돈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돈의 신이 없어요. 돈의 신이 있으면 제우스가 힘을 못 씁니다. 이 거사자금이라는 게 꽤 필요한데, 일제시대 때 돈을 만들어서 임시정부나 독립군한테 돈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인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일제가 있는 이 조선 땅에서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을 운영하고 우리의 의지를 필 수 있는 동아일보를 운영하면서 우리를 지켜줬어요. 그걸 일제가 계속 탄압하니까 맞춰주기 위해서 돈도 좀 줬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정신을 키웠고 국외에 있는 우리 독립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켰을 때 해외에 있던 돈투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받아줄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준 것도 인촌입니다. 한민당을 만들어서. 인촌이 없었으면 우리는 중국 남방으로 다 깨졌을 거예요. 그래서 건국 이후에도 이 인촌에 대해서는 김구, 이승만 다음으로 큰 국가 포장을 하게 되죠. 근데 친일파 세력, 주석파들이 노무현 이후 문재인 때 권력을 잡으면서 바로 인촌을 친일파로 몰면서 서원을 박탈해버리죠. 인촌은 99개를 잘하고 하나가 그런 게 있는데 그 하나가 문제라서 다 뺏어버리고, 홍범도나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많고 하나 잘했는데 이거 하나 갖고 다 100을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이쪽에 우리 사후 세계까지도 공산 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홍범도가 자유시참변까지도 저도 이해는 돼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다음에 그가 이 대한민국 그 조선인들을 위해 활동을 하려면 소련이 37년도인가 그 일본하고의 긴장관계 때문에 연해주에 있는 조선인들을 중앙아시아에 뿌릴 때 그는 크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가서도 그냥 순응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모습을 쭉 보였어요.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되게 아쉬운 거죠. 그가 거기서 반공투쟁을 벌였거나 조선인을 위한 투쟁에 더 앞장섰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걸 인정을 하면, 공산주의로 간 게 또 문제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박정희 대통령 때 상당한 건국장인가를 드렸죠. 근데 문재인은 더 높여갖고 유해까지 모시고 오면서 자기네가 만든 룰을 어겨가면서 국립묘지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백선엽을 반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홍범도 장군을 육사에서 흉상을 빼낸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념 때문에 저런다, 꼴보기 싫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념의 색깔을 집어넣었던 건 문재인이라는, 그리고 주사파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쇼를 탁현민이가 만들었던 겁니다. 후쿠시마 방류수가 위험하다는 막 이념을 만들어 퍼뜨렸는데, 제가 일본 와서 뭐 자유롭게 다니고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지금 오늘도 아침 신문 보도 보니까 일본 관광객 줄지 않았다. 전혀 영향이 없잖아요. 노량진 시장도, 회시장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더 먹으러 간다며요. 이제 좌파들에 속지 마십시오. 저들이 정말 이념 덩어리입니다. 인촌을 죽이고 홍범도를 키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만드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어떤 세상? 공산주의에 가까운 세상. 어떤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은 반공 세력들이 쫙 만들었고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파고 들어와서 자기들 세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가장 아이러니가 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 때 자기 손 들고 일본군에 가서 싸우다가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 위령을 억울한 고원이라고 하면서 그때 살아남아가지고 그 후에 6.25를 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친일파로 모는, 그러니까 오로지 반일로만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윤미향이 같은 희대의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징용을 같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분명히 친일파였는데 어느 순간에 반일 운동가처럼 이해가 되고 그분들의 뭘 해줘야 된다는 이런 희한한 논리가 나오고 재판부가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하게 돼요. 계속해서 좌파의 통일전선 전술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온 것들입니다. 이거를 지금 고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인촌을 죽이고 인천 김성수를 죽이고 홍범도를 띄우는 게 문재인 뒤에 숨어있는 좌파들의 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아마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를 했다고 우리 국립묘지에 그의 유해를 갖다 놓고 동상을 세우는 걸지도 모릅니다. 왜 인천 김성수를 죽이고 홍범도를 띄웠는지, 그리고 왜 신영목을 띄웠는지 조금씩 이해되실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